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방지가 자유우파 진영의 최대 과제로 부각됐습니다. 부정선거를 방지하지 못하면 어떤 선거도 무의미해질 것이고 좌파들의 영구집권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최근 활동을 재개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조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부정선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에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부정선거를 언급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급격히 흔들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을 구조적으로 정리할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은 사전투표제입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은 사전투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만 실시해서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면 제일 깔끔한데 민주당은 물론이고 부정선거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최대 피해자가 되는 국민의힘조차 이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 날인을 허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까지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이 대표 발의하고 공동 발의자에 같은 정당의 서영교를 비롯한 10명이 이름을 올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깜짝 놀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의견의 약 95%가 반대 의견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밤 11시 59분 해당 법안 입법 예고 마감 집계를 보면 총 13,416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 가운데 12,680건이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반대 의견 비율은 약 95%에 달했습니다. 입법 예고에서 14,000건에 가까운 의견이 제시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제시된 의견 가운데 95%가 반대 의견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도 부정선거에 대해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입법 독재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이라는 의석을 믿고 법안 발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법 왜곡죄와 대법관 정원법, 사심제 이런 사법부의 기능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법안들까지 처리하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어 왔는데 입법 예고 과정에서 압도적인 반대 의견에 부닥친 것입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과연 그대로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설 것인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개진된 의견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당연히 포기해야 할 법안이지만 민주당은 그 정도 정화 기능이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은 말 그대로 참고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밀어붙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을 기존 수기 날인 방식이 아닌 인쇄 날인 방식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 여론조사 관련 자료 및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아예 인쇄하도록 하자는 것은 투표관리관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되는데 그걸 투표용지에 인쇄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전투표를 아예 부실 내지 부정투표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거 참여해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저도 참여했지만 아마도 반대 의견을 개진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부정투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정선거는 이만큼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각되어 버린 것입니다. 윤준병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들은 현행 규정에서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에서는 인쇄 날인을 허용하고 있어 법률과 규정 간 해석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해서 절차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개정을 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대리투표나 부정투표 등을 용인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는 주장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에서는 사전투표 절차의 신뢰성과 선거 관리 방식 변경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투표용지 관리 방식의 변경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입법예고는 법률안 발의 이후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공식 절차로 접수된 의견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법안의 수정 여부와 심사 방향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반대 의견이 집중될 경우 법안의 내용 보완, 수정안 마련 또는 심사 지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의견 자체가 법안의 가결이나 부결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입법 여부는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개진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절차를 마친 뒤 소관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선거 보이콧을 선언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제동을 걸지 못하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선거 부정을 우려해야 될 것입니다. 한미일보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의미에서 보도했던 특집 기사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거의 가장 기본 원칙은 1인 1표다. 이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가를 넘어서 그 사람이 맞는가라는 부분이 확인돼야 한다. 그래서 부정선거 논란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지점은 전산도 투표함도 아닌 본인 확인인 것이다.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그 본인 확인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사전투표에서의 본인 확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 확인기에 부착된 지문인식기처럼 보이는 장치가 지문인식용이 아니라 서명 대체 버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틀렸다는 데 있지 않다. 이미 사회 전반에서는 더 강력하고 보편적인 인증수단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항출입국 심사와 금융거래, 스마트폰 보안까지 생체 인식은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다. 주민등록 체계 역시 지문 정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연계하면 지문 대조 자체는 기술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문인식은 강제수단이 아니라 보조인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실패할 경우 기존 방식으로 즉시 전환하면 된다. 이는 보통선거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1인 1표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미 쓰고 있는 기술을 왜 선거에는 쓰지 않을까? 그럼에도 선거에서 지문인식이 배제되어 온 이유로는 주로 3가지가 거론된다. 행정주체 간 권한 문제, 책임 귀속 문제, 그리고 정치적 설명 부담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기술적 한계나 법적 금지와는 거리가 있다. 문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거라는 영역만 예외처럼 가장 약한 본인 확인 방식을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선거라는 영역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신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거 영역에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문인식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 중 하나는 장애 발생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다른 영역에서 해결된 문제다. 공항에서는 지문인식이 실패되면 사람이 심사하고 은행에서는 비밀번호나 창구로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핀으로 전환한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문인식은 강제수단이 아니라 보조인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지문인식에 실패하면 기존의 신분증 확인 절차로 즉시 전환하면 된다. 이 방식은 보통 선거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인 확인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면서도 투표권 행사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다. 지문인식이 도입되는 순간 불가피한 질문이 따라온다. 왜 그동안 하지 않았느냐?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고 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본인 확인이 허술하다는 가장 원초적인 의혹의 출발점은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은 의혹 해소가 아니라 무결성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차단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지탱해 나갈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95%가 반대 의견을 개진한 법안을 설마 밀어붙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설마가 통하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 안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